제이슨 스타뎀은 어느덧 환갑에 가까운 나이임에도 위험천만한 액션 장면들을 무조건 대역 없이 직접 소화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금은 여유롭게 1.0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배우가 되었지만 원래 그는 가짜 명품만 팔던 길거리 노점상이었습니다. 무려 15년 동안 노점상으로 살아남으면서도 홈쇼핑 저리 가라 할 만큼 뛰어난 판매 스킬을 갈고 닦았죠. 그의 비결은 고객의 계급과 취향을 재빨리 파악해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웃음을 자아내는 데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아재 개그에 반응할 것 같으면 제 이름은 별리입니다. 셀리가 아니죠 하고 자신을 소개하며 웃음을 이끌어냈고, 바쁠 때는 우리 엄마는 절 낳으려고 9개월이나 기다렸는데 여러분도 1분쯤은 절 기다려 주실 수 있죠? 라며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었죠. 이런 재치 있는 멘트 덕분에 지나가던 손님들이 호기심에 모여들었고 물건들이 금세 동이 났습니다. 가격이 싸다는 걸 강조할 때는 더욱 과감했습니다. 제 물건이 왜 이렇게 싼 줄 아세요? 바람핀 전처가 쓰던 물건들이거든요. 꼴도 보기 싫은 것들이니 제발 이것들 좀 사주세요. 같은 과장된 언행으로 고객의 호기심을 자극했죠. 이렇게 매일같이 장터에서 코미디쇼를 벌이듯 판매를 이어가던 그는 손님들이 하나둘 물건을 사가는 즐거움을 몸소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이슨이 진정으로 대단했던 점은 길거리 장사를 하면서도 한 가지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이빙 선수로서 올림픽 메달을 따는 것이었죠. 초등학교 때 다이빙을 시작한 그는 장사 틈틈이 수영장으로 달려가 혹독한 훈련을 10년 넘게 지속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노점 관리를 맡기고 새벽부터 수영장 물살을 가르며 자신의 한계를 시험했죠. 그 노력은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영국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여러 세계대회에 출전했고 올림픽 출전까지 코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항상 3위라는 성적표를 받아들며 2위 안에 들어야 하는 올림픽 출전의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했습니다. 1988년 서울, 1992년 바르셀로나, 1996년 애틀랜타까지 3번 연속 한 끗 차이로 올림픽의 꿈이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이쯤 되면 누구라도 멘탈이 무너질 법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묵묵히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운동선수로서 신체적 전성기를 지나버린 30대에는 더 이상 극한의 체력 훈련이 버거웠고 결국 다이빙 선수로서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30대의 풀타임 노점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공허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운동선수가 아니라면 나는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는 갑자기 몸을 쓰는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태권도, 권투 등 다양한 무술을 배우면 다이빙에 쏟았던 열정을 다른 곳에서 불태웠죠. 그리고 언젠가 액션 영화 속 스턴트맨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웁니다.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일이지만 자신의 화려한 육체적 퍼포먼스를 영화에 남긴다는 것은 충분히 멋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점상으로 장사하던 그에게 뜻밖의 제안이 찾아왔습니다. 길거리 가판대를 유심히 바라보던 한 에이전트가 다가와 어떻게 그렇게 평범하게 생길 수 있느냐며 감탄을 금치 못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평범한 외모의 남자 모델을 찾고 있었는데 당신처럼 M자 탈모 기미가 뚜렷한 170 후반 키의 영국 남자 그대로인 사람은 보기 드뭅니다. 제 밑에서 모델 일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당시 한국 모델 업계에서는 화려한 조각상 같은 얼굴보다 오히려 일반인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평범한 모델을 많이 찾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제이슨은 곧 아디다스, 리바이스 등 굵직한 브랜드의 캠페인에 평범 모델로 캐스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기한 기회가 그의 인생을 아예 다른 궤도로 이끌게 됩니다. 어느 날 그를 에이전시에서 섭외했던 한 감독이 길거리 상인을 연기할 수 있는 배우를 추천해 달라고 연락해온 것입니다. 에이전시는 단번에 제이슨을 떠올렸고 마침 그가 15년간 실제로 노점상을 해왔다는 점이 눈에 띄었죠. 그렇게 그는 첫 영화 오디션을 보러 갔습니다. 현장에서 감독은 대본 하나 주지 않은 채 가짜 보석을 건네며 지금 이걸 팔아보라고 했습니다. 연기를 위해 긴장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제이슨은 의외로 자연스럽게 자신의 평소 노점상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는 사실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는 순발력 있는 말장난과 리듬감 있는 대사로 감독을 단숨에 사로잡았고 이내 길거리 사기꾼 역할로 캐스팅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첫 등장에서 제이슨의 에너지 넘치는 1분 30초짜리 단독신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온갖 말장난을 동원해 고객들을 홀려대며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결과는 대박이었습니다. 제작비의 20배가 넘는 수익을 올렸고 여러 개의 스토리라인이 마지막 퍼즐 조각처럼 완벽히 맞물린다는 평가를 받으며 비평과 흥행을 동시에 잡았죠. 첫 영화로 강한 인상을 남긴 감독 가이 리치는 단숨에 영화계의 신예로 떠올랐습니다. 이후 그는 롤라 러너 시리즈, 스네치, 그리고 세계적인 흥행작 알라딘 등을 잇따라 성공시키며 거장 감독으로 자리매김했죠. 데뷔작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친 제이슨은 가이 리치 감독의 차기작에도 출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가이 리치 감독의 차기작에서 제이슨 스타뎀은 놀랍게도 주연 자리를 꿰찼습니다. 당시 이미 브래드 피트가 작품에 출연하기로 확정된 상황이라 평범한 경력의 무명 배우에게 주연을 맡긴 것은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영화 제목은 스웹트 어웨이였고 각기 다른 인물들의 이야기가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로 연결되는 독창적인 구조로 여느 영화와는 다른 신선한 재미를 선사했죠. 이 작품 역시 대성공을 거두며 제이슨은 거칠고 카리스마 넘치는 신예로 확실히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영화가 흥행하자 가이 리치 감독은 당신의 에너지는 대단하다. 다음 작품도 꼭 함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제이슨은 몇 달 뒤 가이 리치 감독의 할리우드 데뷔작에도 출연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큰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였습니다. 이 영화에서 그는 조연이었지만 단번에 관객의 뇌리에 박히는 인상을 남겼고 헐리우드 스튜디오의 주목을 받게 되죠. 이후 그의 커리어는 날개 돋친 듯 성장합니다. 2002년에 릭 베슨 감독의 액션 스릴러 더 트랜스포터 오디션을 본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릭 베이슨 감독은 아무리 위험한 액션도 대역 없이 소화할 수 있는 배우를 찾고 있었고 제이슨의 이력, 국가대표 운동선수 출신의 길거리 노점상, 직접 위험천만한 액션에 도전하는 스타성이 완벽히 부합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주인공 프랭크 마틴 역할에 캐스팅되었고 전직 특수부대 요원 출신 배달부라는 독특한 캐릭터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트랜스포터 시리즈는 대역 없는 액션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자동차 추격신에서는 실제로 자동차 스턴트를 직접 수행했고 건물 외벽을 타고 오르는 장면, 시속 200km가 넘는 고속도로 액션 등 관객이 숨을 멈추는 위험천만한 장면을 과감히 소화했습니다. 촬영 현장에는 항상 스턴트 드라이버와 스턴트팀이 대기했지만 대부분 직접 연기를 고집했던 제이슨의 업적은 액션 영화계의 전설처럼 남았습니다. 이 시리즈의 성공으로 그는 톰 크루즈와 함께 대역 없는 액션 배우 양대 산맥으로 꼽히게 되었죠. 촬영 도중 생사를 오갔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더 익스펜더블스 3 촬영 당시 제이슨은 고속으로 달리던 트럭을 브레이크 없이 바닷가로 돌진시키는 장면을 시범 운전하던 중 브레이크가 고장나며 바닷물 속으로 차량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물속에서 문이 열리지 않아 허우적댔지만 다이빙 선수 출신답게 침착하게 창문을 통해 탈출해 극적으로 생還했죠. 촬영 한 번으로 죽을 뻔했다는 찬사를 받으며 그의 놀라운 생존 본능이 입소문을 탔습니다. 또 한 번은 소형 경비행기 내부에서 벌어진 액션씬 촬영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엔진 오일 이색이 시작했고 엔진이 폭발 직전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팀은 즉각 비행기를 착륙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30분 동안 촬영은 무사히 진행되었고 촬영 후 비행기는 곧바로 폐기 처리됐습니다. 나는 실제로 비행기를 구하러 갔던 건지도 모르겠다는 농담을 던질 만큼 그의 액션 몰입도는 상상을 초월했죠. 이처럼 수차례 목숨을 건 액션으로 화제를 모은 제이슨 스타뎀에게도 인생의 굴곡은 계속됐습니다. 가이 리치 감독의 결혼식장에서 발생한 트월킹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감독이 팝스타 마돈나와 결혼식을 올리던 날, 제이슨은 12살 연하의 모델 연인 켈리 브룩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기네스 펠트로의 별명 기니를 이용해 기니, 섹시 라며 트월킹을 쳤다가 켈리가 주먹을 날리는 해프닝이 벌어졌죠. 경호원들이 다가오자 제이슨은 웃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지만 결국 파티장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건은 로맨스 스캠으로 그의 이름이 범죄 뉴스에 오르내린 일입니다. 한 여성 팬이 팬페이지를 통해 계속 연락을 주고받다가 영화 출연료가 지연돼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에 속아 4억 원이 넘는 거액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연락은 사칭범의 짓이었고 제이슨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지만 언론은 유명 배우 사칭 로맨스 스캠 사례로 이 사건을 보도하며 그의 이름을 다시 한번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런데도 제이슨의 진짜 사랑은 따로 있었습니다. 20살 연하의 슈퍼모델 로지 헌팅턴 휘틀리, 로지 헌팅턴 화이틀리와는 17년째 공개 열애 중이며 두 자녀까지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동거만 10년이 넘었지만 결혼식은 미루고 있습니다. 로지는 우리는 이미 가족이라며 아이들이 결혼식을 기억할 나이가 되면 그때 올리는 게 더 특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몇 년 전 약혼식에서 로지가 공개한 다이아몬드 반지는 무려 5억 원대의 진품이었는데 짝통장에서 시작한 제이슨의 과거를 떠올리면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운명이란 우연이 아니라 오늘 불러들이는 행동이라는 신념을 가진 제이슨은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 강한 운이 따랐던 것은 내가 스스로 운을 설계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그의 이야기를 담은 책 운의 메커니즘은 성공을 이끈 4단계 프로세스와 위기에 닥쳤을 때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법을 다루고 있죠. 평범한 외모, 가짜 명품, 올림픽 꿈, 스턴트맨 도전, 영화 배우 데뷔, 모든 순간이 작은 퍼즐 조각처럼 맞물려 놀라운 운명을 완성해왔습니다. 운의 메커니즘은 실제 사례와 직접 써볼 수 있는 워크북 파트를 포함해 쉽게 읽히면서도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운은 비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고 창조하는 것이다 라는 저자의 말은 제이슨 스타뎀의 인생 자체를 압축하는 문장처럼 느껴집니다. 자, 여기까지 제이슨 스타뎀의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을 살펴봤습니다. 평범한 길거리 노점상에서 출발해 올림픽 꿈에 도전하고 운명을 바꾼 우연 같은 기회로 영화계에 입성해 전 세계 액션 스타로 우뚝 선 그의 이야기는 그저 운이 좋았던 일련의 사건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운의 설계였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길거리에서 단순히 물건을 팔던 제이슨이었지만 모델 제안을 받았을 때 망설이지 않고 평범함을 장점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우리도 일상 속 작은 기회를 만났을 때 두려워 말고 과감히 도전해보세요. 올림픽 출전의 문턱에서 3번이나 좌절당했지만 그는 포기 대신 꾸준히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목표를 향한 꾸준한 노력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결국 다음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제이슨은 노점상 경력, 다이빙 선수 출신, M자 탈모와 평범한 외모까지 모두 자신의 개성으로 승화시켜 대중 앞에 내세웠습니다. 자신만의 고유한 경험과 이야기를 자신 있게 드러낼 때 사람들은 그 진정성에 매료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 오일이 새는 비행기 등 죽음의 문턱까지 갔지만 다이빙 선수 출신답게 침착하게 탈출하는 모습은 역시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교훈을 줍니다. 로맨스 스캠 사건에서는 유명세가 오히려 악용되기도 했죠. 팬과의 거리감, 비즈니스와 개인 감정의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줍니다. 사람을 만날 때는 상대를 진심으로 대하되 금전이나 사생활을 요구할 때는 확실한 검증과 경계가 필요합니다. 운의 메커니즘에서 말하듯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4단계의 프로세스, 기회 포착, 집중 실행, 위기 대처, 관계 맺기를 통해 스스로 운을 만들어낸 제이슨의 삶은 최고의 교과서입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 메시지, 운명은 우연이 아니라 스스로 설계하고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 여러분도 제이슨 스타뎀처럼 평범한 일상에서 기회를 찾아내고 두려움을 넘어 도전하며 위기가 왔을 때 침착하게 대처해보세요. 그리고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는 진정성을 잃지 않되 합리적이고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듣고 싶은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